오늘 변PD의 세상 토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자주 만나요. 책이랑 영화를 제가 이제 앞으로 많이 소개를 할 계획인데요. 제가 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소개를 하는 건 아니고, 저는 대학에서 이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뭐 이렇게 수학적인 거를 물어보시면 제가 좀 대답을 잘 할 수 있는데, 책이나 영화는 그냥 일반인으로서의 그 감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도 그 재밌는 부분들만 제가 이렇게 좀 모아서 재밌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선 저희 채널은 2020년 6월 30일 날 개설을 했습니다. 만들어졌는데, 두 번째 올린 영상이 노란 딱지가 붙었어요. 저작권 침해 신고도 당하고, 비공개 설정 막 되고, 지역별로 나라별로 비공개 설정이 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죠. 솔직히 그 책이나 이런 영화 같은 것을, 그런 화면들을 그냥 이렇게 영상에 띄워놓고, 제가 그 클로버 더빙에서 AI 로봇가 이렇게 말하는 형식으로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게 다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로 제가 이제 말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책 표지 보여드리고, 안에 있는 내용을 뭐 이렇게 읽거나 그러는 것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또 다시 이렇게 제가 얼굴 모습을 띄우고 제 목소리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이겁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너무 잔혹한 진실. 제목처럼 이 내용을 읽는 순간 불편해집니다.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다 건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제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딱 한 파트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딱 2페이지 분량뿐이 안 돼요. 그 내용은. 그 소제목은 그 교활한 암컷의 성전략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뭐 여성분들을 비하하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남자, 여자 뭐 다 똑같은, 이게 본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교활한 그 여성의 성 전략이 뭐냐면, 실험을 합니다. 생물학자가 한 상자 안에 암컷 생쥐 한 마리, 수컷 생쥐 한 마리를 넣고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계속 관찰을 했더니 처음에는 수컷 생쥐가 계속 암컷 생쥐한테 가서 구애를 합니다. 교미를 시도합니다. 계속 이제 남자 생쥐가 암컷 생쥐를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매력을 발산하고 뭐 이렇게 어필을 하겠죠. 사람들로 말하면 뭐 치근덕된다, 찝덕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성적 욕구를 충족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정 기간 동안은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이 남자 수컷 생쥐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자 암컷 생쥐가 와서 이렇게 자기 매력을 발산하고 꼬리를 치고 하는 그 유혹하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한 그 실험 주최자가 그 상자 안에 그 암컷 생쥐 한 마리를 더 넣어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새로 암컷 생쥐를 넣자마자 그 수컷 생쥐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한다는 거는 또 그 새로운 암컷 생쥐한테 가서 그 교미를 시도하려고 자기 뭐 이렇게 매력을 발산하고 구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기의 성적 욕구를 충족을 합니다. 이것만 보면 뭐 동물이지만 되게 나쁜 생쥐죠. 그죠? 나쁜 수컷 생쥐죠. 그 자기 조광지처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한테 뭐 이렇게 그런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수컷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쿨러지 효과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쿨러지라는 것은 그 미국의 30대 대통령 이름입니다. 쿨러지 대통령의 일화를 따서 한 얘기인데요. 그 일화에 대한 거는 제가 또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닭농장을 찾은 켈빈 쿨리지 대통령과 그의 아내 그레이스 쿨리지는 농장에서 짝짓기에 열중하는 닭들을 보았다. 곧 그레이스가 농장 주인에게 물었다. 닭은 하루에 얼마나 성관계를 하느냐? 그랬더니 주인은 하루에 10번도 넘게 한다. 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레이스는 그 말을 켈빈에게 전하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켈빈은 그 수컷이 매일 똑같은 암컷과 성관계를 하느냐고 물었다. 농장 주인은 이에 아니요, 항상 다른 암컷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켈빈은 이를 그레이스에게 전하라고 했다. 쿨리지 효과. 쿨리지 효과는 심리학 용어로 새로 등장한 상대에게 성적인 매력을 더 많이 느끼며 성적 욕망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쿨러지 효과라고 하고요. 이에 대비해서 암컷들이 내세우는 그 전략, 그 교활한 성전략이 뭐냐면, 자기가 잉태한 아이가 자기 남편의 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 하여금 키우게끔 한다. 뭐 궤변에 가깝죠. 궤변에 가까운데 뭐 그런 식으로 동물들은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리의 가장 리더가 되는 가장 강한 수컷의 그 유전자를 받으려는 본능이 있대요, 암컷들은. 그래서 자기의 남편이 물론 아이들을 같이 키우겠지만 그 남편의 씨앗이 아닌 그 무리의 가장 강한 우두머리의 씨앗을 잉태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부분을, 그런 성향을 그 암컷의 교활한 성 전략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이고요. 그 김정은 교수, 명지대학교 김정은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도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다루는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도 이제 김정은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성과 여성에서 이런
분쟁에서의 항상 승자는 여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남자는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수도 없이 고민해야 되지만 여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빠는 누구일지 모르지만 결국 여자분, 그 여성의 아이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항상 승자는 여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2001년도에 그 유명한 테니스 선수, 그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3번 우승하고요. US 오픈, 뭐 호주 오픈 이런 데서 여러 번 우승을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 보리스 베커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 이 보리스 베커라는 테니스 선수가 그 혼외 정사를 갔습니다. 러시아의 모델과 혼외 정사를 갔고, 그 러시아의 모델이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10살이 될 때까지 키웠는데, 아이가 딸이 10살이 됐을 때 우리 딸의 아빠는 보리스 베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정에 있던 보리스 베커는 절대 부인합니다. 자기는 그 여자 모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라고 해서 굉장히 독일 사회에서는 논란이 되나 봐요. 논란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결과 그 보리스 베커의 아이가 맞다라고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보리스 베커는 그 당시에 그 본처와 이혼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양육비를 이제 양육비 소송을 했겠죠.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또 독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굉장히 웃긴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10년을 키운 내 아이가 과연 내 아이가 맞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친자 확인 검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유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깜짝 놀라실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친자 확인 검사를 한, 검사 의뢰한 건수, 검사를 뭐 내 아들이 맞는지 검사해주세요 병원에 가서 검사 의뢰를 한 건수 중에 약 50%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죠. 근데 뭐 이 결과를 듣고, 독일 사람들은 왜 그래? 독일 여성분들이 굉장히 문란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의심이 가는 분들만 의뢰를 했겠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아. 나랑 똑같이 생겼고 내가 가진 뭐 습성들을 똑같이 닮았어. 그러면 검사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의심이 가는 분들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논란이 될 때 그 로빈 베이커라는 영국의 생물학자가 그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내 아이가 아닌 남의 아이를 키우는 남성들, 이 시대의 아빠들이 몇 %나 될까? 근데 이 조사, 뭐 물론 표본 집단을 어디를 선택했는지 뭐 그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의 아빠들을 다 유전자 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을 선택을 해서 샘플링을 해서 이제 조사를 했겠지만, 조사 결과가 10%의 남자들이 자기 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나옵니다. 전 세계 평균 10%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나오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이 불편한 거죠. 이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전 세계의 10%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동창 모임에 갔는데 뭐 1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들이나 딸을 키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좀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뭐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생물 시간에 혈액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죠? RH 플러스 마이너스, AB50, 뭐 이런 혈액형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거를 배우는 순간 얼굴이 사색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한 반에 한두 명? 그 당시엔 저희가 한 반에 60명 정도 됐었는데, 한 반에 한두 명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얼굴이 사색이 되고, 친구들과 말수가 적어지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어떤 경우냐면, 부모님 혈액형을 조사해오고, 그거를 가계도를 그려보라고 합니다. 생물 시간에. 근데, 본인이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A형이고 어머니가 B형인데 내가 O형이다. 이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A5형, B5형이면 A5에 5를 떼오고 B5에 5를 떼와서 5, 5가 되면 O형이 되는 거죠. 근데 O형인 아빠와 A형인 엄마 밑에서 B형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쵸? B라는 거는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사춘기가 확 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굉장히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막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딱히 제가 뭐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실제로 뭐 동물의 세계든 인간의 세계든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소개를 하는 거고요. 뭐 여성분들이 나쁘다, 남성분들이 나쁘다, 절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장 현명한 방법은 집에 계신 자기 아내분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내분들도 집에 있는 자기 남편분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독특한 경우는 친자 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스티븐 제이 씨. 내가 뭐 굳이 이름을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과 모양의 회사를 창업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대학교 때 연애하던 분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친자 확인 소송을 했고요. 그 여자분께서. 그랬는데 결과가 99.99999% 친자가 맞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스티브 제이 씨는 0.0000001%라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의 양육비를 지불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했고,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도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과 모양의 회사, 그 회사의 주식을 한 주도 넘겨주지 않았어요. 자기 친자한테.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은 넓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는 것 외에도 우리 주변에도 언제 어디서나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런 벌어지는 상황 속에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책이나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고 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 이런 게 정말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화를 해볼 수 없잖아요. 근데 책이나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씩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소설을 보더라도 소설을 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거든요. 소설은 허구잖아요. 지어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비춰질 때, 이 책을 읽을 때 참 희열을 느끼고 그럽니다. 영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영화도, 영화 소개도 많이 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화를 뭐 이렇게 바탕에 깔고 뭐 자막만 넣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죠. 제가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할 거고, 영화 예고편은 허용된 거니까요. 공개해도 예고편만 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첫 방송이라 굉장히 떨리고 말도 버벅거리고 실수도 많고 뭐 굉장히 어설픈, 제가 대본을 적지 않아요. 대본을 적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빠뜨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옆집 아저씨 같은 편안한, 저 이렇게 편안하게 면티 입고 그냥 막 방송하잖아요. 옆집 아저씨 같이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책, 오늘은 좀 자극적인 책 2권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앞으로 좋은 책들도 많이 가지고 나올 거고요. 좋은 영화, 재미있는 영화들도 많이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